안녕하십니까. 한반도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김황규입니다. 오늘은 중국의 경제난과 이에 따른 중국 앞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중국 경제는 대외적으로 미국과 EU의 무역 장벽과 집중 견제, 대내적으로는 소비 침체, 생산성 약화와 투자 감소, 부동산 위기 심화, 부채 및 실업률 증가, 인구 고령화 등 전방위적 퍼펙트 스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잘 나가고 있다는 경제 광명론을 주장하던 시진핑이 사상 처음으로 중국 경제에 어려움을 시인함으로써 체면이 구겨지는 등 위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위기에 빠져들면서 대내에 큰 관심을 모았던 중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즉 이른바 당 20기 3중전 회의가 지난 7월 18일 진일보한 전면 개혁 심화와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관한 당 중앙의 결정안을 통과시킨 후 막을 내렸는데, 그 결과는 시진핑의 중국몽을 신뢰하기 위한 국가 주도의 사회주의 경제 발전 모델을 재확인한 것에 불과하였습니다. 지금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개방과 함께 국가 주도의 발전 모델을 대대적인 구조 계획을 통해 소비 진작 및 민간 기업 지원에 중점을 둔 민간 분야 주도 성장 모델로 전환하여 중국인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제언들이 중국국제금융공사, 국제통화기금 즉 IMF 등 중국 대내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철저한 공산주의자로서 중국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에 대한 굳은 신념을 갖고 있는 시진핑은 이러한 제언들에 전혀 아랑곳 하지 않고 민간 분야 주도 성장 모델을 서방은 복지주의자 낭비라고 보면서 구조 계획을 거부하고 국가 주도의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10월 제19차 당대에서 경제 발전 전략으로 처음 제시한 이래 계속 주장해온 국영기업의 첨단 기술에 기반한 고품질 발전, 즉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등 신품질 생산력에 대한 국가주도 과감한 투자를 통해 첨단 고부가 가치 상품 수출을 증대시켜 성장을 견인함으로써 서방을 추월하여 세계 최대 강대국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시진핑 집권 초기 정부 정책 입안자들은 외국 경제학자 및 기타 분석가들과 정기적으로 마주 앉았고 때로는 활발한 의견 교류를 나눴으나 시간이 갈수록 총리가 담당했던 경제 분야까지 시진핑이 장악하면서 외부 제안이 차단되고 오로지 시진핑의 하향식 메시지만이 정책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진핑이 중국 제1의 경제학자라는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경제 전문가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의 첨단 기술 제품 개발을 통한 수출 확대 추진은 대내적으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 기반 정책은 기업들만 배불리고 소비자 지갑을 얇게 만들어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나아가 뉴스, 회계, 광고 등 각종 분야에서 기술이 사람을 대체함으로써 실업자를 양상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등의 과잉 생산을 통한 밀어내기식 덤핑 수출로 미국과 EU 등의 반발을 초래 고관세가 부과되는 등 대중 견제 강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중국은 3중전 회의에서 경제 난국을 돌파해 나갈 실질적이고 혁신적인 조치를 제시하지 않고 고품질 발전이라는 기존의 시진핑의 국가주도 발전 모델을 재확인함으로써 중국 경제 앞날에 암문을 두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중국 경제는 7월 15일과 7월 30일 국가통계국 발표에 따르면 올해 6월 소매 판매는 기대치인 3.4%보다 낮은 2% 상승에 그쳐 2020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였고, 중국 가구 부 70%를 차지하는 부동산, 즉 주택가격도 13개월 연속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난 등 정부 보조금 지불, 각종 소비 격려 프로그램도 불구하고 중국인들의 소비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7월 경기 활동을 나타내는 제조 구매 관리자 지수가 6월 49.5에서 49.4로 하락하는 등 3개월째 연속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민간 중소기업 활동을 나타내는 차이신 제조 구매 관리자 지수도 6월 51.8에서 49.8로 하락하는 등 생산 활동이 위축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 올해 2, 4분기 경제 성장률이 기대했던 5% 이상보다 낮은 4.7% 기록하는 등 경제가 계속 추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8월 7일 해관총수 발표에 따르면 7월 수출이 기대치인 9.3%보다 그리고 6월 수출 증가율 8.6%보다도 훨씬 낮은 7% 증가에 그치는 등 수출 증가세가 둔화된 반면 수입은 전방치 0.5%, 6월 증가율 마이너스 2.3%를 크게 웃도는 7.2% 증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경제 성장 추진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 것으로 국내 수입보다는 수출 증대를 통해 성장을 하겠다는 시진핑의 전략이 먹히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게다가 지방정부 부채도 IMF에 따르면 2023년 11월 말 현재 66조 위안, 달러로는 9조 1000억 달러이며 숨겨진 부채까지 합치면 101조 위안, 즉
13조 9,200달러, 한국 돈으로는 1경 9,308조 원에 이르는 등 그야말로 국가 파산을 가져올 정도 막대한 규모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 상황에 대하여 임명은행 고문이자 북경대 국가발전학원 원장인 황희평은 8월 2일 투자에 집중하고 소비를 소홀히 하는 잘못된 정책 때문이라면서 중국의 경제 전략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경제 정책을 국가 주도 공급 중심에서 민간 수요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마오쩌나 인민대 경제연구소장을 지낸 홍콩대 경영대학원 교수도 8월 5일 공급 중심의 정책을 계속하면 부동산 등 경제 위기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시진핑의 경제 정책에 대한 전례없는 공개적인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 위기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되자 시진핑은 7월 26일 중난하이에서 열린 좌담회에서 현재 경제 발전의 일부 어려움과 문제를 맞이했다고 밝히면서 이는 발전과 전환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로서 노력을 통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언급한 후 발전에 대한 자신감을 경고하고 전략적 의지를 유지하며 문제와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실제인 고품질 발전 성과를 통해 중국 경제 광명로를 노려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시진핑의 발언은 이례적으로 중국 경제 어려움을 최초로 인정한 것으로 그만큼 중국 경제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며 우오류 이후 시진핑의 이상의 타격을 준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진핑은 경제위기 대응 방안으로 고품질 발전을 통한 경제 광명론을 다시 강조함으로써 기존의 경제 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을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경제난이 심화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할 근본적인 변화가 없자 중국인들 사이에서 시진핑에 대한 불만과 좌절이 들끓고 있습니다. 7월 30일 후난선 라오디시 신화연 한 육교에 수업을 거부하고 파업하여 독재 매국노 시진핑을 파면하자라는 문구가 담긴 현수막과 특권 대신 평등을, 통제 대신 자유를, 거짓말 대신 존엄성을, 문화혁명 대신 개혁을, 지도 대신 투표를, 노예 대신 심의를 원한다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에 걸린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시진핑 주석 산임명을 확정을 위한 제24 당대를 앞둔 2020년 10월 13일 베이징시 승차오에서 독재자와 나라의 토종인 시진핑을 파면하자는 현수막이 내걸리고 그해 11월에서 12월에 발생한 제로 코로나 정책 등에 반대하는 시진핑 타도를 외친 정적 규모 백지 시위 발생, 그리고 올해 1월 산둥성 진안시 한 대형 쇼핑몰 외벽에 빔 프로젝트를 이용한 공산당 타도, 시진핑 타도 문구를 비춘 사건, 양의 폐막을 앞둔 지난 3월 10일 새벽 중난하이 정문인 신화문으로 찬양한 데가 살인범 공산당이라고 외치면서 도취한 사건, 특히 지난 7일부터 인터넷 공간에서 1979년 소련은 브레즈네프 아프가니스탄 침공으로 수령이 빠져 결국 1991년 붕괴하는 그런 쓰레기 시간을 가졌는데 지금 중국도 경제 상황을 볼 때 피할 수 없는 실패 시기에 접어들었다면서 지금 중국은 역사의 쓰레기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시진핑 시대를 역사의 쓰레기 시간으로 비유한 글이 최고 인기로 떠오르면서 SNS 등을 통해 급속에 퍼져나가는 현상 등 이러한 것이 다 합쳐볼 때 지금 시진핑에 대한 불만과 시진핑 타도를 바라는 중국인들의 욕구가 인지점을 향해 끌어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경제위기로 인한 중국인들의 불만이 고조되다 중국 당국은 인민은행이 7월 20일 기준금리를 0.1%포인트 깜짝 인하함으로써 시장의 유동성 공급을 도모하고 7월 30일 당중앙정책회의는 소비 진작을 위해 가구소득 증대와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 감소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 조치로 8월 3일 공무원이 음식업, 육아 및 노인돌봄, 서비스업, 여행 및 내재 등 20개 분야에서 소비 증대를 위한 재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중국들은 암울한 경제 전망 및 소득 감소와 함께 그동안 중국 당국의 조치들이 말장난에 그쳤다는 회의감 등으로 불신감을 나타내고 있으며 해외 투자자들도 이러한 조치들은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처방이 아닌 보여주기식 땜빵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중국 시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국제통화기금 즉 IMF는 8월 2일 중국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국 GDP 25%, 중국 가구 부 70%를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 위기를 해결하여 가구 소득 및 소비력을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부동산 부실 개발업체 정리와 함께 1조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을 지원해야 한다는 제안을 중국 정부에 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IMF 제안을 거부하고 기존의 고품질 발전 조치를 고수할 뜻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이로써 위기에 빠진 중국 경제는 회복할 가능성이 더욱 적어지고 어두운 구름이 더욱 짙게 드리워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회복 불가의 중국 경제는 갈수록 체제와 시진핑에 대한 중국인들의 자들과 불만을 증폭시켜 중국의 종말을 앞당겨 나갈 것입니다. 시진핑의 강압과 통제로 중국인들의 자유가 불만이 지금 당장 폭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라 불씨가 광야를 불사르다라는 마오쩌둥의 말이 중국의 자기 예언으로 신을 낼 날이 머지않아 올 것이 점점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갈수록 위기에 빠지고 있는 중국 경제와 이에 따른 민심 악화와 중국 앞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중국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